안녕하세요, 간디채널 쥐남입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게임 영상을 담당하고 계신 Y남이 대신 더빙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영상 나레이터 Y남입니다. 쥐남의 부탁으로 이번 영상은 제가 더빙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원피스의 3대 세력 중 세계 정부와 계약을 맺은 강력한 7명의 해적, 칠무해. 그중 죽음의 외과의사라고 불리는 로우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쥐남의 원피스 이야기, 로우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26세, 키 191cm, 본명 트리팔가 디 워텔로우, 통칭 죽음의 외과의사. 그는 전 칠무회의 일원이자 전 도플라밍고 해적단의 일원이었으며 최악의 세대 중 한 명이자 같은 최악의 세대인 루피와 동맹관계이고 하트 해적단의 선장입니다. 참... 얘도 진짜 뭐 많이 했다. 로우는 살짝 어두운 피부색과 늘 설표 모자를 쓰고 다니고 진한 다크서클을 갖고 있으며 몸에 다양한 문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신들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가슴과 어깨에는 자신의 은인인 코라손을 상징하는 하트를, 등과 손등에는 자신의 해적단인 하트 해적단인 졸리 로저를, 마지막으로 손가락에는 데스의 문신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의 데스 문신의 의미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언제나 죽음을 의식하기 위해 새긴 것이라고 합니다. 로우의 이름은 18세기에 실존했던 영국 출신의 해적 에드워드 로우와 해적선 폴라탱이 잠수함인 것을 미루어 보아 트라팔가급 잠수함에서 따왔다고 추측되며, 그리고 본명의 중간 이름인 워텔은 워털루 전쟁에서 따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로우의 해적단인 하트 해적단은 생각보다 많은 선원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배포, 샤치, 펭귄, 잔발이 있으며 그들 중 배포, 샤치, 펭귄은 하트 해적단의 원년 멤버라고 합니다. 이 셋은 13년 전 노스블루에 있는 스왈로 섬에서 샤치와 펭귄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배포를 구해주게 되고, 이를 계기로 해적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의 해적선인 폴라텐은 스피노프 소설에 따르면 작중 시간으로 최소 30년은 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누구 해적단은 작중 시간 단 3개월 만에 배를 부숴버린 것을 감안하면 관리를 매우 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로우는 초인계 오페오페 열매, 즉 수술수술 열매 복용자로 궁극의 악마의 열매라고 불리는 엄청난 열매의 복용자입니다. 이 수술수술 열매는 작중 내용에 따르면 50억 벨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현재 바다를 군림하는 사황들의 현상금보다 높은 금액이며 흰수염과 로저를 제외한 그 누구의 현상금보다 높은 가격을 자랑합니다. 이런 수술수술 열매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기본적으로 룸이라는 공간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합니다. 룸은 시전자주의로 구형의 필드가 생기며 이 범위 내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룸의 공간 내에서는 샴블즈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두 대상의 위치를 마음대로 순간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와 B라는 서로 다른 위치에 놓여져 있는 두 물체를 서로 바꿀 수 있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영혼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려도 수술수술 열매가 엄청난 사기적인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걸 실전에서 사용한다면 바다 위에서 룸을 만들고 악마의 열매 능력자와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위치를 바꾼다면 상대를 순식간에 제압이 가능하고, 제 아무리 강력한 적일지라도 블렛 따위와 영혼을 바꿔버린다면 간단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오페오페 열매의 대표적인 기술들을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룸의 내부에서 상대방을 출혈 없이 베는 기술, 절단.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전류를 보내어 기절시키는 기술, 카운터 쇼크. 이 기술은 제세동기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세 번째는 절단과 카운터 쇼크를 합친 라디오 나이프. 이는 검의 전기를 흘려보내면서 절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악마의 열매 복용자가 능력을 사용하더라도 잠시 동안은 접합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어 정교하게 장기를 적출하는 메스. 룸의 공간 내에서 잘라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장기가 적출당하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이 기술의 모티브는 수술도구, 메스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젝션이라는 조준 기술과 이후 상대방에게 칼날을 관통시키는 샷. 이 기술들의 모티브는 주사기이며 칼날이 물리적으로 관통하지 않아도
관통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섯 번째는 룸의 공간 내에서 모든 사물들을 공중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팩트. 이 기술은 무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측되며 심지어 군함을 들어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로우의 최강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감마 나이프. 이는 외부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상대방의 장기를 파괴하는 기술로서 이 기술의 모티브는 방사선 수술 방법 중 하나인 감마 나이프 수술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만 되어 있는 기술, 불로 수술. 이 기술은 시전자의 생명을 바쳐 타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받는 대상은 늙지 않으며 질병에 따른 자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되며 제3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살해당했을 경우까지 피할 수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불로불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진 것으로 보면 오페오페 열매로 인한 불로불사의 인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 열매가 50억 베리의 가치를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추측됩니다. 이 외에도 오페오페 열매의 활용도는 다양하며 간단하게 룸의 공간 내에서는 그 공간을 완전히 지배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외적인 면에서도 열매 복용자가 의학 지식이 있는 경우엔 룸의 공간 내에서 모든 수술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능력은 몇 가지의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룸을 만드는 것에는 사용자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엄청난 제약을 가지고 있고, 또한 컨디션에 따라 룸의 크기가 좌우되기 때문에 장기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술들이 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선 이 룸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 내에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열매의 복용자는 그냥 맛없는 과일을 먹고 싸운다고. 수술 열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 맞다, 오페오페라고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기술이 의학적 지식이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언급이 됐었고, 아무리 능력으로 상대방을 절단을 한다고 한들 이는 살상 능력은 없는 것으로 추측되며 기술들을 사용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무장색을 뚫지 못한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로우는 무장색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베르고의 전신 무장색을 뚫었고,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도 상당히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체력과 수명에 관련된 이 단점 외에는 모든 단점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는 소수의 인물들에게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D, 세계에 폭풍을 가져다주는 이름이라고 하며 신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이름입니다. 로우는 이 D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창조주의 후예라고 불리는 천룡인 가문 중 돈키호테 가문과 복잡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로우를 거두어 악의 성향을 키운 인물은 돈키호테 가문의 도플라밍고였으며, 세상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던 로우를 선의 성향으로 돌려놓은 인물 또한 돈키호테 가문의 로시난테였습니다. 이 돈키호테 가문의 두 인물은 각자 자신의 눈에서 로우를 발견했고 그를 키우고자 했습니다. 해적 도플라밍고는 박연병으로 자신의 고향을 파괴한 세계를 증오하는 로우가 자신이 죽기 전에 세상을 파괴하겠다는 것에서 광기와 잔혹함을 높게 평가하여 자신의 오른팔로 키우려 했고, 해군 로신한테는 세상에게 버림받은 가여운 아이라 생각하고 로우를 딱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이후 로신한테가 해군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로신한테와 도플라밍고는 서로에게 총을 겨누게 됐는데, 차마 가족을 죽일 수 없었던 로신한테는 도플라밍고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는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줬던 로신한테의 복수를 하기 위해 살아가게 되고, 긴 시간이 흐른 후 드레스로자에서 로우는 자신이 로신한테였다면 도플라밍고를 죽였을 것이라고 말을 하자, 도플라밍고는 로우는 자신과 동료니까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로우가 로신한테의 영향으로 세상을 향한 증오는 분명 사라졌지만 냉혹한 면모가 내재된 모습은 아직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천룡인의 일족에게 선과 악으로 바라보아진 D의 일족인 로우의 근본은 로신한테처럼 타인을 사랑하는 선의 인물일까요? 아니면 도플라밍고처럼 차가운 모습이 있는 악의 인물일까요? 그리고 D의 일족인 로우와 돈키호테 가문의 인물들의 만남은 그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해진 운명을 따라온 것이었을까요? 작가의 언급에 의하면 남성에게 메스로 낭심을 적출해서 지었자면 신장보다 몇 배는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우는 말끝에 뭐뭐야 라는 호칭을 붙이는데, 동료인 베포를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것과 베르고나 도플라밍고를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보아 이는 적당한 거리를 두며 상대방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하는 호칭으로 추측됩니다. 로신한테가 로우의 행방을 찾는 도플라밍고에게 이미 로우는 섬을 탈출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때 해군이 소년을 한 명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도플라밍고는 그 소년이 로우일 거라 착각하고 해군을 쫓아가게 되어 로우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정체는 최악의 세대 엑스드레이크였다고 합니다.
로우가 사용하는 검은 유검 키코쿠이며 등급이 없는 평범한 검입니다. 50억짜리 열매를 먹은 로우의 현상금은 5억 베리입니다. 늘 침착한 모습을 보이는 로우도 원피스 내 남자의 로망인 닌자와 로봇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원피스 2부에서 로우는 여러 과거가 등장하고 주인공 수준으로 비중이 증가한 로우는 우조상의 사이를 비집고 인기투표 2위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밀짚모자 해적단의 동맹관계인 하트 해적단의 선장 트리팔과 D 워텔로우, 그가 가진 D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현재 와노쿠니에서 등장 중인 로우는 과연 어떤 화력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가 되는 인물입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간디 채널의 와이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